안녕하세요. 세계금융권 골든클럽 정기준 원장입니다. 음, 지난주에 관망하자고 얘기를 좀 드렸는데, 바로 오늘, 지금 녹화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좀 6시, 오후 6시가 넘었는데요. 일단,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저도 좋아요. 아니, 지난주에 많이 눌러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기분이 좋으면은 영상 녹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뻘쭘하네요. 뭐 관망 얘기하고 있었죠? 아니 그러니까 월화수목금 잘 올라갔거든요 시장이. 지금 나스닥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결국에 뭐 나스닥이 2.2% 떨어졌는데 코스피는 더 떨어졌어요. 3%, 3.8% 떨어졌죠. 근데 이거는 뭐 우리가 다른 데서 이유를 꼭 찾기보다도 그동안 한국 주식시장이 단기적으로 뉴욕 증시보다 좀 더 올랐잖아요. 보시면 코스피를 보시면 이번에 음, 월화수목 반등할 때도 강했어요. 그 영향이 좀 있지 않았나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장중의 환율 안정세, 지금 이제 금융통화당국 4인방 이제 모여서 좀 얘기를 하면서 구두 개입을 일단은 했어요. 음, 뭐 수단 다 동원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효과가 있었어요, 사실. 뭐 이게 좀 지속적인 효과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외환시장이 구두 개입이 무서운 게 구두 개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잠깐 조정을 보였다가 다시 이래 버리면은 일단 뭐 국민연금하고 주요 기업들 간에 뭐 긴밀히 얘기를 하겠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단 지금 펀더멘탈을 따져봤을 때 원화 가치는 투기와 그리고 주요 기업들, 수출 기업들 등의 내지는 아니면은 해외 투자자들의 어, 달러화 수요, 외화 수요에 대한 과열이 일부 외환 시장의 투기를 이끌어내고 있다.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원화 가치는 펀더멘털의 수급 상황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고, 단호하게 얘기하지만 이런 과열 투기적인 상황들 발생에 대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그것으로 인해 발생되는 환차손에 대해서 어, 본인 책임이다. 뭐 그런 식으로 약간 좀 이런 외환 관련돼서 지금 투기를 조장하고 있는 세력이 존재하는데 큰일 날 수 있다. 크게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가 너네 언제든지 물먹일 수 있다. 뭐 지금 원화 가치가 1,400원은 원달러 환율로 봤을 때 1,400원 미만인데 지금 이렇게나 높아 버리면 이건 뭐 어차피 떨어지긴 할 거지만 이게 만약에 투기라면 분명히 거기서 큰 손해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약간 협박조로, 그게 그들한테 협박조로 좀 들릴 수 있게 했으면 아마도 심리, 그러니까는 구두 개입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어떤 행위를 하는 자들에게 심리적인 데미지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뭐 물론 약간 그런 게 있었으니까 환율이 내려가긴 했겠지만은 좀 더 큰 데미지가 있을 법하게
협박성 구두 개입이 있었으면은 훨씬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환율이 빠르게 더 안정을 찾았겠죠. 아무튼 다행이에요. 너무 다행이에요. 조금 일찍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 다행이고요. 그렇지만 한편으로 또 아주 강한 메시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혹여나 아, 다시 이렇게 뚫고 가버리면 이때는 주식시장이 꼭 미국 증시 영향 때문에 하락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시장 불안 때문에 주식시장이 한국 주식시장이 유독 더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 면밀히 좀 보시다가 금융당국의 이런 구두 개입에도 불구하고 고점을 넘어서 버린다. 1475원이 고점이잖아요. 넘어서 버리면 이때는 주식 좀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관망보다는 적극적인 매도를 일단 좀 해두고 나중에 다시 사더라도 그렇게 전략을 좀 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원체 최근에 원달러 환율 이게 그러니까 달러 강세 이슈보다도요. 원화 약세가 컸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화 약세가 컸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금융 불안과 한국 금융 전반적인 불안과 관련돼서는. 그래서 오늘 방송 이렇게 열자마자 환율부터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해외 주식 시장 나스닥 쪽인데 AI 버블 논란이 있고 경기에 대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도 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유동성 축소 가능성,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유동성 축소를 했을 때 한국만 제외하고 유동성 축소를 하는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난 거잖아요. 이제 글로벌 캐시플로우부터 해서 전반적인 우리가 이런 투자와 관련돼서 자금이 흘러가고 있는 부분들을 봤을 땐 사실상 이게 뭐 너네 나라라고 특별히 다르거나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최근에 한국 상황이 조금 특이했던 건 있죠. 어, 근데 지금 유동성 측면, 글로벌 유동성 측면에서 봤을 때 그닥 주식시장이 유리할 게 없을 수 있어요. 첫 번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났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AI 쪽, AI 버블 쪽, 기술주 버블과 관련된 부분 그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유동성 축소 관련돼서는 미국 금리 인하 문제가 좀 생각할 부분이에요. 미국의 이 금리 인하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식시장이 금리 인하 기조에서 원래 이제 뭐 오랜 기간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닐 때도 있지만 우리가 뭐 100년 기간을 놓고 이렇게 본다면은 금리 인하 시기에 추세 상승이 꺾이면 꺾였지 추세 상승이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은 금리 인하 기조로 간다는 것은 경기가 안 좋다는 거거든요. 경기 전망이 안 좋거나 경기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주식시장이 좋을 리가 없는 게 맞죠. 근데 이번에 특별한 케이스였던 것은 코로나 이후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었고 거기다가 이제 뭐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원체 이제 경기가 성장하지 못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너무 컸단 말이죠. 그 상태에서 이제 연준에서 금리를 엄청 올려댔었고 그것을 정상화해 가는 과정에서의 금리 인하기 때문에 그거랑은 조금은
다르죠. 그쵸? 그렇지만 어차피 결론을 따져놓고 본다면 미국에서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조정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문제는 미국이 금리 인하 기조로 간다는 것이 문제인 거지, 미국이 금리를 빨리 인하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단기적인 이슈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거는 금리 빨리 많이 인하해 줬으면 좋겠는데 왜 안 해? 악재네? 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는 경제 상황이 튼튼할 수 있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지금 여건 조금 다른 건 있죠. 또 트럼프가 무역 전쟁을 펴면서 물가는 올라가는데 사실 고용이 불안해질 수도 있고, 향후에 그런 것들이 약간 계산들이 복잡해요. 간단하게 계산 나오는 건 없어요 지금요.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유동성 축소에 대한, 그동안 이제 나스닥을 보면은 뭐 어마어마하게 주봉으로 볼까요 나스닥은? 이렇게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사실상 달러화 유동성 공급이 원체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그게 뉴욕 증시를 만든 것이지, 물론 거기에 양념들이 많이 있었죠. 뭐 중간중간에 양념들이. 가장 최근의 양념이 AI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제 그 양념이 과하면 어때요? 양념이 딱 맞게 들어갔을 때 맛있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간이 안 맞으면 맛이 없어요. 그 간을 AI가 잘 맞춰주고 있었는데, 간이 세지다 보니까는 짠 거죠, 이제. 너무 간이 세요. 자극적이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너무 AI 양념이 너무 세다. 그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뉴욕 증시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한국 주식시장으로 돌아와서 볼게요. 우선 오늘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한국 시장이 지금 축이었죠. 한국 주식시장을 이렇게 이끌어낸 가장 큰 원동력은 SK하이닉스예요. 제가 봤을 때는 스타. SK하이닉스가 한국에는 스타 역할을 했어요. 뭘 기반으로? AI를 기반으로 그랬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렇게 많이 흔들렸어요. 이거는 순전히 그 AI에 대한 버블 논란이 여기까지 번져 있는 거죠. 근데 아까 AI 양념 얘기했잖아요. 한국 주식시장에서도 그러냐는 거예요. 한국 주식시장에선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랑 연결 지을 수 있는 겁니까? 글로벌 유동성의 회귀로 연결 지을 수 있는 거죠. 가뜩이나 오늘 원달러 환율도 내린 상태인데. 자, 그럼 결론부터 얘기하면 한국 주식시장과 뉴욕 증시가 뭐 최근엔 계속 그랬지만 같이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엔비디아 주가와 SK하이닉스 주가가 같이 가진 않을 거예요. 퍼블이 없으니까. AI 버블 논란이잖아요. SK하이닉스에 무슨 버블이 있어요 지금? 네, SK하이닉스 주가가 실적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 SK하이닉스가 무슨 버블이 있죠? 네, 삼성전자는 또 무슨 버블이 있고요? 잠깐 뭐 보셨듯이 버블이 없어요. 결국에는 뭐 한국 주식 시장이 올해 좀 오르긴 올랐어요. 특히 이제 올해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너무 못 오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지나치게 한국 주식시장은 저평가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애매했었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한국 주식시장이 너무 인기가 없어서 그냥 1, 2년 동안 놀고 있던 시점을 제외한다면
사실상 뭐 3차선부터 못 올랐던 부분을 좀 찾아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뭐 무리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된 시장이다. 그렇게 보는 게 더 합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AI 논란으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글로벌 주식시장의 AI 섹터 많이 오른 종목들 떨어졌는데 이것의 수급 영향이 저는 더 크다고 봐요. 조금 복잡한 계산과 어지러울 수 있는 상태긴 하죠. 그리고 또 펀드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이 시기쯤 되면은 다음 달 휴가도 생각해야지 돼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최근에는 12월 달 휴가가 많죠. 또 많이 수익 난 부분에서 수익을 일찌감치 확보하려는 의지가 드러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외국인들 오늘 특히 외국인 순매도가 많았는데 삼성전자 특히 뭐 SK하이닉스 오늘 뭐 외국인들 팔면서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특히 한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급격하게 막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기적 차원에서의 수익률이 원체 높은데 이거 수익 실현했을 때 쏠쏠하거든요, 사실.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그러면 일찌감치 수익을 확정 지어 놓는 것도 충분히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더 오르던가 말던가 이미 뭐 따블이 났는데 그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죠. 저는 그것이 맞물렸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의 개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AI 버블 논란이 먼저냐 아니면은 수익이 많이 난 섹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뭐 펀드 매니저들 차원에서 미리 좀 수익을 확정 지어 놓느냐. 그래서 AI 섹터가 떨어지면서 또 거기다가 그렇다 보니까 AI에 대한 그런 뭐 버블 얘기를 또 꺼낸 것이 아닌가. 이게 오늘 이런 급락의 좀 원인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꼭 그걸 그래서 나쁘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면 뭐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한국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유에서 시장이 하락한 것이고 종목이 빠진 거라면 이게 뭐 한동안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다시 올라가겠죠. 일단 수익률이 확정된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어떤 입장에서는 수익을 다시 만들어 내야지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은 한동안 가격 조정이 있으면은 매수를 원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계산이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은 복잡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국 주식 시장에서 버블을 논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또 주식시장, 국내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것은 유동성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될 건데 이 상태에서 갑자기 돈줄이 막혀서 올라가던 증시가 추세 하락한다? 그것도 좀 그림이 안 그려져요. 그래서 어, 기간 조정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그거는 우리 감수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이는 것처럼 보여드리는 것처럼 반등했다가 또 밀렸다가 변동성이 커질 때도 있겠고요. 그렇게 해서 기간 조정 형태가 좀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 그 어느 순간이 될지는 누구도 몰라요. 어느 순간 확 치고 갈 거예요. 이거는 좀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지 됩니까? 우왕좌왕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은 계속 등락이 약간 랜덤웍식으로 갈 거예요. 추세가 없는 어떤 흐름들로 혼란스러울 거예요. 음, 그런 시황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흔들리면 안 되고 우리는 철저하게 낮은 가격에서는 주식을 사고 높은 가격에서는 일단은 좀 팔고 그거를 반복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박스를 정해 놓으시던지 상단을 정해 놓으시던지 아니면 이거 저거 다 그렇다면은 그냥 일단은 주식을 지금 수익이 많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제 자랑 같지만 인사이트 투자 전략대로 종목 그렇게 하셨으면은 지금 수익이 많이 나셨을 거잖아요. 그쵸? 뭐 최근에 이번 주는 ABL 바이오까지 그쵸? 그러니까는 뭐 사실 인사이트 투자 전략 저기 유튜브 추천한 종목들 올해 이렇게 쭉 따져서 보면은 뭐 어마어마하죠. 뭐 몇백 프로 우습죠. 근데 뭐 거기서 지금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해놔도 뭐 무리는 아니니까 그런 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절반 정도를 좀 현금화 시켜놓고 기다렸다가 좀 많이 밀린다 싶으면 그때 야금야금씩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전략이 가장 좀 현실적이라고 좀 따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자, 뭐 어찌되었거나 지금 시장이 왜 조정을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뭐 전략까지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뭐 원체 지금 시황이 급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뭐 이런 식으로 시황 위주로 얘기를 드렸고 환율은 좀 잘 보고 있어야 됩니다. 진짜 금융당국이 개입을 했는데도 다시 뚫고 가버리면 정말 답이 안 나옵니다. 이때는 지금 뭐 우리 주식 가지고 있는 것을 일단 다 파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량현금화 시켰다가 좀 어떻게 금융 상황 돌아가는지 꼴을 보고 다시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뭐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좀 더 그것은 좀 혹여나 그렇게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뭐 시장이 금요일까지도 좀 치고 올라갔으면은 기분 좋게 방송할 수 있었겠지만은 썩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금요일 날 또 많이 떨어져가지고. 자, 다음 주는 좀 그래도 안정적이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